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은 백석의 시 고향입니다. 먼저 시작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서 이 구절에서 화자는 타지인 북간에서 병이 들어 혼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북간은 함경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화자의 고향인 평안도 정주와는 꽤 떨어진 먼 북쪽 지방입니다.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같은 조선 땅이라 해도 거의 외국처럼 멀게 느껴졌던 곳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혼자 병든다는 건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 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향 생각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의 출발점은 외로움입니다.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병든 화자는 의원을 찾아갑니다. 배웠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 의원에게 존경과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의사를 만나는 장면은 앞으로 이 시가 어떤 감정의 흐름을 그려갈지 보여주는 서사적 배경이 됩니다.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에 수염을 들이워서 의원의 외양이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됩니다. 먼저 열애 같은 상, 즉 부처님과 같은 얼굴이라고 하죠. 자애롭고 인자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어서 관공의 수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관공은 바로 삼국지의 관우입니다. 충의와 의리를 상징하는 인물로 굉장히 듬직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의사의 모습을 붙여나 신선에 비유한 것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성스러운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직유법이 사용된 부분인데요. 같은 이라는 말이 바로 그 특징을 드러냅니다.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성 같은데 의원은 부처님 같고 관우 같고 이번엔 신성 같다고도 합니다. 이런 표현은 단지 외모 묘사를 넘어서 화자가 느낀 심리적인 안정감과 기대감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타지에서 만난 낯선 인물이지만 그 모습에서 화자는 큰 위로와 따뜻함을 느낍니다.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의원은 손을 내밉니다. 이 손에는 새끼 손톱이 길게 자라 있는데요. 예전 전통적인 한의사들은 새끼 손톱을 자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심한 진료를 위한 상징이기도 하죠. 이런 묘사는 의원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사실감을 더해줍니다.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맥을 짚는 모습에서 이 의원이 얼마나 진중하고 집중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이 침묵은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곧 이어질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죠.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드디어 의원이 입을 엽니다. 조용한 분위기를 깨며 고향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문득이라는 부사가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고향을 묻는 이 장면이 시 전체 흐름에서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죠. 의원이 화자의 말투나 외모에서 이 사람이 이 고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고 그 말 한마디가 화자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화자는 고향을 밝힙니다. 평안도 정주. 구체적인 지명이 들어간 이 말은 시의 생생한 사실감을 불어넣습니다. 단순히 고향이 북쪽입니다가 아니라 정확히 어느 고장인지까지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개 시 고향이란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의원이 화자의 고향을 듣자마자 자신이 아는 사람, 아무개 씨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물은 실명은 나오지 않지만 의원과 화자가 모두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무개 씨를 아느냐 한즉 화자가 의원에게 그 사람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더 가까운 관계가 확인되려는 순간입니다.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쓸는다. 의원은 빙긋 웃습니다. 망역지간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염을 쓰다듬는 이 장면에서 여유롭고 반가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화자와 의원은 이제 완전히 정서적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화자는 그 아무개 씨를 아버지로 섬긴다고 합니다. 단지 아는 사람을 넘어서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고향 사람을 매개로 이제 화자와 의원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이 형성됩니다.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의원은 또다시 조용히 미소 짓고 다시 화자의 맥을 짚습니다. 이 장면은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가 통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제 두 사람은 고향과 인간적인 유대로 연결된 관계가 됩니다.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이제 진단의 손길이 단순한 맥 짚기가 아닙니다. 화자는 그 손길에서 온기를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촉각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감정의 심상,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마지막 구절은 이 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말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의원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화자는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모든 것을 느낍니다. 고향의 풍경,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까지 그것들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도는 열거법이고 마지막 다 있었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화자의 감정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시의 전반적인 해설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 시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고향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리워한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타지에서의 외로운 상황 속에서 고향의 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 정서적인 위안을 얻는 것이 중심입니다. 결국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로 따뜻한 정서적 유대를 상징합니다. 화자의 정서 변화를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알아누워서라는 표현처럼 외롭고 서러운 감정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의원을 만나고 고향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 따뜻한 위안을 얻습니다. 결국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는 결말에서는 정서가 충만함과 안도감으로 변해 있습니다. 즉, 이 시의 정서는 고독과 외로움에서 시작해 따뜻함과 위로로 나아갑니다. 이 감정의 흐름이 바로 시의 핵심입니다. 이제 시에 나타난 주요 표현, 기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규법입니다. 의원의 외모를 열애 같은 상, 신선 같은데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같은이라는 표현은 독자가 인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도와주고 동시에 그 인물의 인자함이나 신뢰감을 부각시켜줍니다. 둘째는 서사적 구성과 대화 형식입니다. 이 시는 마치 짧은 이야기처럼 전개됩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 모두 갖춰져 있고 대화가 포함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에게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시에서 대화가 등장하면 사실감이 더해지고 화자의 감정이 더욱 드러납니다. 셋째는 이미지의 활용입니다. 이 시에는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가 모두 쓰였습니다. 의원의 외모나 손톱 같은 묘사는 시각적 이미지이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대표적인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들을 통해 화자가 느낀 정서를 독자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열거법과 반복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라는 반복은 화자가 느낀 감정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충만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섯째는 상징입니다. 의원의 손길은 단지 진료 행위가 아니라 화자에게 고향의 온기, 가족의 정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을 통해 독자는 단순한 병의 치유가 아니라 정서적 치유의 의미까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어조입니다. 이 시의 말투는 전반적으로 담담하고 차분합니다.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조가 독자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의원을 배웠다, 뭐뭐한 적과 같은 표현은 예스러운 말투로 시의 배경이 된 시절의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이제 수능과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적 상황과 인물 관계입니다. 화자는 북간, 즉 함경도 지방에서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은 그를 진료하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고향 사람을 매개로 연결되며 그로 인해 따뜻한 감정 교류가 생깁니다. 그 다음은 핵심 시와 상징입니다. 북간은 타향을 상징합니다.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자 정서적 안식처입니다. 열애, 관공, 신선은 모두 의원에 인자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망역지간, 아버지로 섬기는 이는 깊은 인간적 유대를 나타냅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고향의 따뜻한 정서를 상징합니다. 또 자주 출제되는 표현, 기법을 정리해드리면 지교 표현을 통한 인물 묘사, 시의 생생함을 더하는 대화 형식, 촉각과 시각 중심의 심상 사용, 열거법을 통한 정서 강조, 말투와 어조의 정서적 효과, 그리고 전체적인 정서 변화, 이 6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문학적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석의 시 고향은 자유시이면서도 서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야기처럼 흘러가는 구조 속에 고향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담담하고 절제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깊지만 표현은 절제되어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더 큰 울림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백석 특유의 향토적 정서와 현대적 기법이 잘 어우러져 교육과정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반드시 구조와 정서, 흐름, 표현, 기법까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백석의 시 고향에 대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